30년. 정확히 30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그것도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던진 첫 마디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나요? 그리고는 관 뚜껑을 열어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 관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55살 된 김민희예요. 30년 전 25살의 나이에 집을 뛰쳐나온 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집. 그 집의 가장이었던 아버지 김봉수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사실 연락을 받았을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일까? 혹시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원망과 불신이 그만큼 깊었거든요. 장례식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이대로 돌아갈까?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들어갔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돌아가신 건지, 그리고 이제야 제가 이긴 건지. 빈소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 위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문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빈소를 지키고 계셨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늙으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미니야, 정말 왔구나. 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답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거든요. 대신 제가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답니다. 어머니, 냉장 보관실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였거든요. 30년 전 그 일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었답니다. 미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고, 어머니 30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에 대해 뭔가 숨기고 계셨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 맞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라면 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계속 요구했을 때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미니야, 정말로, 정말로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니? 네, 어머니. 30년을 기다렸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기다렸다고요? 30년 동안 원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 직원분을 부르셨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냉장 보관실에서 고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족분이시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냉장 보관실로 향하면서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25살이었던 1995년, 아버지 서재에서 그 서류를 발견했던 날의 충격과 배신감이 지금도 생생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우연히 아버지 서재 문이 열린 틈을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가두셨던 곳인데, 호기심에 들여다봤던 거죠.
그리고 발견한 것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때의 실망감과 분노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때문이었다니. 어떻게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태연하게 가족 앞에서 웃으실 수 있었던 걸까요? 매일 아침 미니야 학교 잘 다녀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그날도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회사 월급만으로 이 집을 샀다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래지던 모습, 그리고 제가 발견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완전히 굳어버리셨던 표정. 집을 나오면서 다짐했었어요. 이 집에서 받은 모든 것을 다 갚고 살겠다. 아버지의 더러운 돈에 손대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떳떳하게 그 다짐만큼은 지켰답니다. 3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작은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돈을 벌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일궈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잊고 산 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아이들 생일 때마다 문득문득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은 정말 연락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생일 때도, 아버지 생일 때도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하지만 그때마다 30년 전 그 배신감이 되살아나면서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마음을 다잡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끝났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직원분 말씀에 정신을 차렸어요. 30년 전 일을 회상하느라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걱정스럽게 잡으셨어요. 미니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여러 개의 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더군요. 저기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직원분이 관 뚜껑을 천천히 열어주시는 순간 30년 만에 아버지와 다시 만났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돌아가셨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따질 일도 화낼 일도 없다는 게.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저게 뭐죠? 아버지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거든요. 봉투 같은 게. 미니야, 꺼내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아버지 손에서 봉투를 꺼냈는데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김민희에게. 아버지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뭔가를 남기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니야. 사실 이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부탁하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미니가 와서 아빠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편지를 내 손에 쥐어달라고. 살아생전에 주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너에게 전하고 싶어 한 편지야.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30년 동안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30년간이 이 한 통의 편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잖아. 봉투가 꽤 두툼한 걸 보니 편지만 들어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편지 한 통과 함께 각종 서류들, 통장 사본, 기부 확인서, 각종 증명서들. 이게 다 뭐지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이 서류들 혹시 30년 전 그 일과 관련된 건가요? 우선 편지부터 읽어보자꾸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편지를 펼쳤는데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미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0년 동안, 정말 30년 동안 미안했다, 딸아.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진심을, 아버지의 변명을, 아니면 사과를. 미니야, 아빠는 1980년대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편지의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역시 제가 알고 있던 게 맞았구나.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길 바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개발 정보를 불법으로 미리 입수해서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부정한 거래를 했고 그렇게 번 불법 투기 자금이 수십억이었어. 읽으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 피해는 생각도 안 하시고 재개발로 쫓겨나는 서민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으셨던 건가요? 어머니도 제 옆에서 같이 듣고 계셨는데 어머니 표정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하려고 했다. 너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이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또 그런 변명을 나를 위해서였다고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를 위해서였다면, 정말 저를 위해서였다면 정직하게 사셨어야죠. 남의 피해로 번 더러운 돈으로 키워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 점점 더 큰 돈이 들어왔고, 하지만 미니야, 아빠가 정말 후회한 건 그 돈으로 너를 키웠다는 거야. 이 부분에서 잠시 편지 읽기를 멈췄어요. 후회한다고요? 정말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건데,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모든 것이 다 그 더러운 돈 때문이었어.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30년 전 그날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었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넓은 집을, 강남에 이런 집을 월급쟁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시더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하고 당황해 하셨어요.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뭔가 달랐죠.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발견한 서류들을 내밀었을 때, 아버지가 완전히 굳어버리셨어요. 미니야, 그걸 어디서, 역시 아시는군요. 그 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 아, 내가 아버지한테 따질 일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화남보다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내가 서재에서 그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 아빠는 정말 죽고 싶었다. 편지의 이 부분을 읽는 순간, 30년 전 아버지의 당황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새롭게 이해되더라고요. 아빠가 너를 내보낸 건 그 더러운 돈에 내가 손 떼는 걸 볼 수 없어서였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내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나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 전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섭섭했던 건데 혹시 정말 아버지도 저를 보내기 싫으셨던 걸까요? 내가 그 돈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속죄라고요? 아버지가 속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하지만 미니야, 아빠는 내가 집을 나간 후부터 이 부분에서 편지가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니야, 사실 어머니도 이상했거든. 내가 집을 나간 후에 내 아버지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 밤마다 서재에서 뭔가를 하시더라고. 밤중에 몰래 전화를 받고 큰 봉투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항상 뭔가를 태우는 냄새가 났어. 태운다고요? 응. 서류들을 계속 태우시더라고. 그것도 엄청난 양을. 그리고 가끔 서재에서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미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말들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시간이 갈수록 내 아버지는 점점 말랐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편지를 계속 읽어봤어요. 미니야, 아빠는 내가 집을 나간 후부터 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기부요? 그 더러운 돈을 매년 조금씩 고아원, 양로원, 불우한 이웃들에게 30년에 걸쳐서 그 돈을 모두 환원했단다. 그래서 봉투 안에 이런 서류들이 들어 있었구나. 기부 확인서들, 각종 증명서들. 정말일까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어머니, 이건 제 명의 통장이에요. 정말로 김민희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었어요. 30년 전에 47억이 입금됐다가, 이상하네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매년 조금씩 출금되고 있더라고요. 2억씩, 3억씩, 매년 계속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이 돈을 쓴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 통장 존재도 몰랐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돈을 넣어두고는 그걸 다른 곳에 쓰고 계셨던 거예요?
봉투에서 기부 확인서들을 계속 꺼냈어요. 서울시 고아원 연합회 감사장, 부산 양로원 건립기금 기부 확인서. 정말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 모든 돈을 기부하셨던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어.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첫 번째 서류를 보니 서울시 고아원 연합회 기부금 15억 원. 15억을 고아원에.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보니 양로원 건립기금 10억 원. 부루 청소년 지원 5억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그 아버지가 이런 거액을 남들을 위해 기부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서류가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재단을 만드셨어요. 희망 장학재단이라고. 장학재단 설립 증서를 보는데 설립 기금이 17억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 학비를 지원하셨대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민희야, 아빠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저 때문에요? 내가 어릴 때 누렸던 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었어.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라도 구하고 싶었어. 30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구나. 제가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지만 민희야, 아빠가 너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편지에서 이 부분을 읽는데 봉투 맨 밑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재단 이사장 김민희. 설립자 딸 연락 두절로 인해 현재 공석. 30년 동안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재단 이사장으로 지명해 놓으셨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30년 전에. 제가 집을 나간 바로 그 해에. 서류를 자세히 보니 1995년 설립, 김민희 이사장 지명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민희야,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 있다. 이제 내가 그 재단을 이어받아 주렴. 아빠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깨끗한 돈으로, 내가 정직하게 번 돈으로 말이야. 아버지는 제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희야, 아빠는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더러운 돈 한 푼 없이도 스스로 성공한 너를, 정직하게 가정을 꾸린 너를. 이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구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아빠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정말 떳떳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아빠의 죄가 너에게 대물림되지 않아서.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는데 통장 잔액란에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7억 3천만 원. 모든 돈을 다 기부하셨어요. 각 기부처별로 상세한 내역까지. 고아원 15억, 양로원 10억, 장학재단 17억, 기타 불우이웃 5억 3천만 원.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구나.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저를 내보내신 이유도, 그 후에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던 거구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제가 원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혼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매일 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여보,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혼자서, 정말 혼자서 30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정말 이제야 알 수 있겠어요. 드디어,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의 화해가 30년 만에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사랑한다, 미니야. 그리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30년, 3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네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빈소안이 조용해졌어요. 30년간의 모든 오해와 원망이 이 한 통의 편지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인사를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 이제 저도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니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30년을 기다리셨던 보람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제 남편과 아이들도 어머니께 인사드리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정말이니? 네. 딸이 15, 아들이 12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겠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머니, 정말로 이 재단을 이어받고 싶어요. 장학재단 설립 증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재단을 잘 관리하고 제가 번 깨끗한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더러운 돈에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구나. 재단 규모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누렸던 그 기회를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방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이제 제가 떳떳하게 이어가겠어요. 장례식 둘째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할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고인께서 익명으로 저희 고아원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조문을 와주셨어요. 장학재단을 통해 저희 양로원 건립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고인의 기부로 가능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걸 보니 아버지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셨구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번에는 빈소가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제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이들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를 배웅하는 모습,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어머니와 함께 장학재단 사무실에 갔어요. 17억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벽에는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후원해 주신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지 정말 실감이 났어요. 앞으로는 제가 사업에서 번 수익의 일정 부분도 기부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돈으로요. 그 말에 직원분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재단 이사장으로 정식 임명받은 후 첫 이사회에서 말씀드렸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가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도 말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지내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미니야, 내 아버지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다니.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머니가 모르셨던 아버지의 모습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들, 내 아버지가 정말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을 거야.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너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사건으로 모든 게 시작됐지만 결국은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을 바쳐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셨어요. 저도 30년간의 원망을 버리고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때로는 큰 시련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사랑이 이기게 되어 있나 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과 등 돌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세요. 아버지처럼 평생을 걸쳐서라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여러분, 김민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 가족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혹시 그 사람도 우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니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30년 동안 혼자서 속죄하며 딸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